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잘하게 만들까, 우리 아이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정상화로의 어떤 길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즉 아이가 이렇게 좀 더 잘 자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좀 하고 싶게끔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보통 아이들이 좀 재밌고 즐거워하면 그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수많은 연습들을 해야 되죠. 일종의 운동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똑같은 동작을 딱 예를 들면 줄넘기를 넘는다 라고 했을 때 줄넘기를 너무 잘 이쁘게 잘 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번에 잘 못 넘어요. 그렇지만 그걸 반복함으로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2단 뛰기,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 뛰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데 수많은 반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리듬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만들고요. 그와 함께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할 때는 뭡니까? 사력을 다하고 전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나면 자기 힘을 다해서 다 하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정말 만족감에 쌓이는 겁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자기 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조력자가 가정에서 되면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의지로 뭔가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민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내 아이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좀 더 민감한지, 청각에 민감한지, 후각에 민감한지. 일반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은 시각이 굉장히 민감하대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청각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후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직장맘이죠. 그래서 제가 늦게 귀가를 하거나 그러면 엄마를 보고 싶거나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옷을 부여잡고 엄마 냄새 맡으면서 이거 엄마 냄새라고 이렇게 좋아하고요. 또 엄마가 뱉던 베개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워서 이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 후각에. 그리고 왜 엄마 이렇게 안겨가지고 머리카락 냄새를 이렇게 맡아요. 그게 엄마 냄새래요. 사실은 샴푸 냄새일 수도 있지요. 엄마가 늘 쓰는. 하지만 그런 엄마의 향기.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민감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잘 격려를 한다면 훨씬 더 좋죠. 예를 들면 영어로 따졌을 때 영어 듣기를 잘하는 친구와 단어를 보고 읽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시각이 조금 더 발달된 친구냐, 아니면 청각이 좀 더 발달된 친구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의 지도 패턴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화 같은 경우에도 CD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동화책을 이렇게 책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CD 틀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즐기게 해준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를 하지만 언어는 정말 말만으로,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집중하는 어떤 트레이닝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가 거기에 운동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접목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선 따라 걷기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집에서 선 그어놓고 정말 따라 걷기 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거죠. 평균대 운동 같은 것들이 아이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키워줄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시장을 가다가 아이들의 보도블록 끝에 따라 걷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선을 따라 걷는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손운동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언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지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손은 대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운동, 종이 접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특히 아이클레이나 찰흙놀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언어 발달에도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뇌손상을 입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작업치료 같은 현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콩줍기나 젓가락질하기 또는 이렇게 퍼즐 끼우기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는데요. 일종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제시라는 단어를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하나만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하고 천천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이의 언어나 행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얘 신발을 신을 때는 발부터 놓고 신발 앞에 이거를 잡고 발을 끼우고 뒤꿈치에 손을 집어넣고 당기면서 신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작을 잘 봐 라고 하고 똑같은 동작을 엄마가 몇 번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그거를 탁 찍어요. 무슨 카메라처럼 탁 찍었다가 그걸 순서대로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천천히 차례대로 아이에게 보여주고 5번째 보면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탁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행동과 언어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어휘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레슨이라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리모컨 또는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을 딱 들고 가서요. 어르신 이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모르시죠. 생전 처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새로운 신종 기계가 나왔어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걸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용이 되어 있을 때 이거 뭘까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이거 레이저 포인터예요. 이게 바로 레이저 포인터예요. 수많은 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레이저 포인터인지 아이들한테 찾게 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두고 또는 2개 또는 3개의 물건을 함께 두고 레이저 포인터 어디 있을까? 그러면 아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찾게 합니다. 아이의 어휘 수준을 얘기하자면 자, 컵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자, 이건 뭘까? 물어보면 아이가 당연히 컵이라고 얘기를 못하게 되죠. 이건 컵이야, 이건 컵이야 수많은 얘기를 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컵일까요?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게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 3단계, 특히 부모들이나 이제 가정에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들려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표현도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수영 훈련 2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 훈련을 한다면 아이들의 언어는 참 많이 발달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작업 기억력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영역의 어떤 워킹 메모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기억력과 함께 연관되어서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 주변 환경이 또 잘 갖추어져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좀 더, 아이가 어떤 민감기에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또 부모들이 아이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굉장히 잘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아이들을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많은 언어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정에서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꼭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